토통령의 토지 이야기, 공매 경매야 친구하자. 본 공매 토지는 537번지와 536번지인데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36번지, 감정가 대비해서 무려 25%까지 유찰이 되었는데요. 토통령도 입찰을 했습니다. 왜 입찰을 했는지 한번 보고 2등을 했는데 또 아쉽게 100만원 차이로 또 2등을 했습니다. 좀 아쉽죠. 본 공매 토지는 537번지와 536번지, 물론 물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물건이 낙찰이 되었는 상태고, 저 역시 이 토지에 입찰을 또 했었습니다. 이 토지가 현재 보이는 이 토지고, 지난번에 인보리 두서리 이 토지를 저희가 또 입찰을 했었는데, 이 토지는 현황상 도로에 접도가 되었는데 2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완연한 접도가 되지 않은, 현황상 도로도 없는 지적상의 맹지, 현황상에도 맹지인 상태입니다. 자, 타 토지들은 이미 낙찰을 받아간 상태고, 왜 이 토지는 이만큼 유찰이 되었을까요? 실제 지목은 전이지만은 지목이 전입니다. 임야에 있는 토지로서 여기 현황상 사진에 보면 밭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토지입니다. 나무도 많이 심겨져 있고, 그렇다면 이곳에 버섯을 재배해야 하는지 약초를 심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색깔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것은 농림지역입니다. 물론 조금의 토지이용 계획상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전부 웬만하면은 이렇게 요 빛깔이 도는, 요 빛깔을 뭐라 그래야 되죠? 빛에 좀 제가 약하네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무엇보다 또 맹지라 개간해서 농사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집을, 맹지다 보니까 집을 짓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25%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이웃님들 분 중에 이런 토지 누가 낙찰 받으실 분이 있으세요? 낙찰 받으실 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토지 낙찰 받아서 뭐 하지? 뭘 할 거지? 정말 농사 지을까? 귀농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저 토통령이 왜 저 토지를 낙찰 받으라고 하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어떤 마음인지, 각자가 내가 이 토지에 입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정말 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패스해 버릴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럼 누가 이 토지를 그냥 준다고 하면 하실 분 있으세요? 하실 분은 왜 이 토지를 받아서 뭘 할까? 그냥 주니까, 공짜니까? 자, 공짜인데 나라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자연림으로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뭐 묘지로 활용할 건지, 나라에 재산세 내라고, 이제 세금 내라고 꼬박꼬박 나올 건데 세금만 내실 건지.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토지에 임장을 갔었고, 왜 이 토지일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주변의 시세 보면 44만원, 길에 접도되어 있고 도로에 접도되어 있는 거는 50만원, 비쌉니다. 이렇게 이제 접도 안 돼 있는 건 뭐 5만원, 6만원 하지만 요건 평수가 또 500평이거든요. 총 뭐 500평, 요거 160평, 640평 가량 되는데 평당 5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완전 그저이죠. 이 토지를 개간해서 태양광 사업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태양광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더 시골에 5천원짜리, 3천원, 5천원, 1천원, 5천원, 만원 하는짜리 토지를 매수해 갖고 태양광 사업해야지 토지 매수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뭐 5만 원씩 주고 나면은 또 시설비 설치하는데 500평 정도 설치하는데 한 2억 정도 들거든요. 물론 지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태양광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100kW당 뭐 20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던데, 이게 태양광 사업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 한전에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 전기를 되팔아갖고 돌려주는 비용도 많이 좀 낮춰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농지연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본 토지는 임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매 토지가 현황 임야인데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전으로 농지연금을 받으려 그러면 실제 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재기능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럼 재기능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 토지를 이제 그냥 위성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토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농지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임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임장에 가서 이 토지를 그냥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지에 가서 이 토지 주변에 분묘가 없는지, 또 토양은 어떤지, 토양의 토질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흙을 보면 이제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지, 자갈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농지로서 못 쓰겠죠. 또 그만큼 자갈과 바위돌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또 더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임장을 직접 먼저 나갔습니다. 또 시골에, 또 고향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또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매달 용돈 못 주니까 이런 기회로 효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실제 농촌에서 작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농지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십니다. 이제 뭐 5세 정년도 65세라고 뭐 말로는 국가에서 65세까지 뭐 근무할 수 있도록 뭐 연기 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55세가 되면 젊은 층에 밀려가지고 이제 퇴사를 해야 되죠. 자, 농지연금의 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 자기경영 5년 이상, 농지원부 및 농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서류를 준비해서 농지연금 신청을 하러 가야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목이 전인데 임야로만 활용한다면 농지연금은 신청 못해요. 그렇기에 굴삭기로 임야를 싹 터서 봄에 볼이라도 뿌려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농지연금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농지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의 100%, 둘째, 감정가격의 90%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농지평가를 해서 월 300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일시 30% 일시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토지가 536번지는 1억 2천 가량 하는데 537번지는 3,900만원 감정평가가 되었으니까 요 밑에가 3,900평가 되었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낙찰 같이 받는다면 예쁘게 따듬어 놓아 감정평가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536번지는 한 1억 3천, 그 다음에 1억, 요거는 1억 3천 가량, 요거는 4천 가량 감정평가가 되면 1억 8천에서 최대 90% 적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한 1억 6,200 평가가 됩니다. 두 개 토지가. 여기서 30%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럼 한 4,500만원 가량 먼저 선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잔여지 1억 6,200에서 3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니 뭐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취득세, 포크레인비만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농지연금을 이제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평가 금액이 2억에서 한 10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되니 그러면 1억 1천 정도 남으니 실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달 한 55만원 가량 수령하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직접 임장을 나간 사진을 현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양 조사를 위해서 실제 사불 한 자루와 장갑을 챙겨갑니다. 근데 삽을 사려고 하니 그것도 한 15,000원에서 2만원 하더라고요. 실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 가시면은 그런 뭐 곡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가 가시면은 굳이 뭐 한번 1회, 2회 정도 사용하실 삽을 가지고 돈 주고 살 필요 없겠죠. 그때 필요하면 아파트 관리실에 빌리시고 뭐 자주 또 하시는 분들은 뭐 경공매가 이렇게 자주 땅 파보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삽을 한 자루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토통령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수면 인보리 537번지를 오늘 현장을 왔습니다. 지금 이미 이전에 낙찰된 535번지에 누군가가 이미 도착해서 이제 낙찰을 그때 7,100에 받았는데 경계 청량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무도 일부 좀 이제 경계 청량을 위해서 자른 상태고, 그리고 도로폭이 지금 현황 도로폭이 워낙 좁아가지고 차가 올라오는데 좀 제가 예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재 그 537번지, 그 다음에 536번지 500평, 164평 두 필지에 각각 지금 한번 실제 현장을 한번 나와 본 상태입니다. 나와 보니 진짜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땅인 듯 싶습니다. 지금 층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식으로 경사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목은 전이지만 청계가 좀 되어 있고, 오늘은 실제 이곳이 지목이 전이다 보니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나무가 자라는지 한번 실제 보러 왔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밭으로 이용했는지 중간중간 계단식으로 지금 돌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해놨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 멀리 안쪽 보이는 쪽입니다. 대나무 숲도 있고 조망은 좋은데 보존관리에다가 맹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농막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건축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지금 보자 1200에 1억 2천에서 3천만원까지 지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오늘 제가 토양 조사를 한번 하러 왔는데요. 실지 지목이 전이다 보니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삽도 사지 말고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에 가면 삽을 하나 빌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삽을 한 자루 빌려 왔는 상태입니다. 자, 요런 거는 한번 간단하게 돈 2만원씩 3만원씩 주고 사실 필요 없죠. 자, 토양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센스 있게 빨간색 목장갑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삭과 목장갑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충 땅을 좀 팠더니 밭으로 이용할 정도의 토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나무와 여기 올해 묵전이죠. 임야화된 이 산을 형질 변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제가 이걸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을 받아서 이 나무들과 이 계단식 논을 밭으로 전향해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상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전체 상밀어 놓고 나면은 형질 변경을 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은 앞에 전망 조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 하나 갖다 놓거나 추후 이쪽에 그냥 개별적으로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면 필지별로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지분 분할을 해서 묘지로 이용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